그때 얘기를 하려면은 막 눈물부터 나려고 그래요.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부 어학원 그 상가 분양 받은 거에 투자를 했거든요. 생각같이 않게 됐어요, 일이. 남는 거는 빚이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통화를 빚 도촉을 받는데 매일 안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올해로 60세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한 30여 년 동안 피아노 레슨을 좀 했거든요. 권태기가 좀 와서 50대 초반에 어학원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길이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좀 살려볼까 아둥바둥 하면서 하다가 끝내는 어려움을 견디질 못해서 접었습니다. 5년 만에. 빚을 갚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 간병인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거든요. 그 와중에 좀 또 친정엄마께서 이제 수술로 인해서 암을 수술 받는 과정에서도 좀 또 큰일이 겹치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데까지는 참 많은 힘이 들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또 나중에 얻는 점도 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양쪽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정에 가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을 좀 케어하고 있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는 일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갱신나라고 갱년기를 신나게 살자 하는 의미로 5060 세대들에게 건강 정보를 좀 주면서 저같이 찌질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공개하면서 저를 보고 좀 힘을 받으라고 소통의 그런 채널이거든요. 세 번째 하는 일은 MJKU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새벽 독서 경영 코치를 제가 받으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든요. 콜드콜 기술과 클로징 기술이거든요. 이걸 배우면서 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콜 기술이라는 게 뭔가면요. 사업에 있어서는 시작도 고객이고 끝도 고객이잖아요.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날 고객이 없어요. 사업가들이 의외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객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정보를 좀 미리 알고 전화를 해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이야기를 해서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게 콜드콜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거절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런 기술을 배우거든요. 이게 콜드콜 기술이고요. 클로징 기술은 콜드콜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예스라고 받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30여 년간 제가 직접 실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권태기가 났어요. 맨날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내가 현장에서는 그만 가르치고 좀 경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좀 제가 직위를 좀 나타내고 싶고 권위 있게 좀 보이고 싶은 그런 좀 약간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돈 벌고 싶은 욕망, 욕심. 일의 본질을 좀 몰랐어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좀 모르고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좀 첫 단추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 경험만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식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 전공 과목이 아닌데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인건비도 제가 대신 이렇게 나서서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직접 뛰지를 못하니까. 네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계획된 그 자금 흐름이 막혔던 거예요. 여유 자금이 좀 없었고 준공 시기가 계획대로 안 돼서 늦어진 거예요. 타 학원에서 이미 제가 들어간 자리는 신도시였거든요. 학원 모집을 거의 한 상태에서 제가 또 들어가니까 학원생 모집도 원활하지가 못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려면은 막 눈물부터 나려고 그래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파트 한 채였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부 어학원
그 상가 분양 받은 거에 투자를 했거든요. 전 재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생각 같지 않게 됐어요, 일이. 그 학원을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을 했지만 계속 한 달 한 달 너무 이어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1금융에 손을 대고 대출을 받고 견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제2금융까지 가게 되고 또 그것까지도 했는데도 계속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래도 좀 버텨볼까 해서 뭐 카드사 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막 돌려막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서 스탑하자. 5년이 걸린 거예요. 5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리하고도 남는 거는 빚이더라고요. 당장에 지금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커다랗게 제가 또 이제 친정엄마 병 간호를 다른 형제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병 간호를 하면서 저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거기에서 매여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화를 빚 도촉을 받는데 정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 벨만 울리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기를 켜보면은 연락이 안 되면 불이익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수두룩하게 떠 있는데 그런 문자가 더 무섭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막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일 안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잠이 그냥 겨우겨우 들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생마저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피아노 레슨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이 그렇지 않아도 피아노 학원 강사 쪽이었어요. 네, 학원 쪽으로 가서 면접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렴한 보수로 저를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측에서는 저를 좀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게 그쪽인데 학원 강사로 하지 않고 제가 또 따로 그냥 개인 레슨을 할 수도 되는데 그것은 당장에 지금 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또 홍보하는 시간도 있고 또 아이들 모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랬던 거죠.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직업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주부들은 쉽게 구하는 게 식당 일 막 이런 거가 많잖아요 또. 근데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친정 아버지 권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해 놓은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걸 한번 들고 한번 나가보자. 제가 있었던 지역은 진접이라는 지역인데요. 이쪽이 또 요양원이 또 많아요. 서울보다는 요양원을 한번 제가 알아본 거죠. 힘들지 않는 일은 없었죠. 요양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여자분들이 좀 많거든요. 아픈 몸을 혼자서 가늘지 못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분들을 케어하기에는 기저귀도 막 갈아줘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부터 전부 그 요양원에 청소해야 되고 어르신들 뭐 밥도 먹여야 되고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류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써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이제 빚을 3년 정도 어렵게 갚고 나서 큰 불을 끄고 이제 숨통이 트인 그 무렵에 귀인을 만났어요. MJKU 커뮤니티 대표님이시고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의 저자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을 만나서 거기서 운영하는 새벽 독서가 있거든요. 독서 경영 코치를 지금 받게 되었어요. 뭐가 변했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세 개를 한번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MJKU 새벽 독서에 정규 회원이 되려면 주 3회 이상을 참여를 해서 그날 논의한 것들을 정리해서 인사이트 글과 영상을 항상 올려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해봤어요. 솔직히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저는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책이라는 거는 그저 그냥 오선으로 된 악보 외에는 저하고 친근한 게 없었거든요. 아, 정말 책이 이렇게 소중한 건가 보다 깨달은 거예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게 정말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책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이 지금 올해 12월 달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책을 통해서 제 사고가 유연해진 거예요. 제 자신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맞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산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게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속에 열린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성공하려면 뭘부터 해야 되는지, 대부분이 뭘 해야 되나 이걸 좀 찾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뭘 안 해야 되나, 뭘 버려야 되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경우에는 3가지를 버리는 게 시급하더라고요. 첫째로 인맥 정리를 하는 것부터, 저에게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엄마들이 모여서 막 쓸데없는 티타임 같은 거. 두 번째로는 무의미한 시간을 버리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TV 앞에서 멍청하게 그냥 시간을 보낸다던가.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버려야 될 거는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그 실패한 이유가 나 때문이지. 실패한 이유가 뭔가 좀 재정리를 해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젊어서는 바빠서 죽겠고 나이 들어서는 심심해서 죽겠다는 소리를,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노인들을 위협하는 3대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병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사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외롭게 오래 사는 것. 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데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는데요. 그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같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옛것만 고집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귀찮다고 안 배우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는 뒤처지고 도태되잖아요. 점점 더 나이가 들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통이 안 되거든요. 배움으로 통해서 이 3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는, 배우다 보면은 내 전문성 있는 거를 또 새롭게 느끼더라고요. 뭐 돈도 되는 일이 또 생기고, 또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 실패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저런 실패가 있었구나, 이런 데서 또 배움을 얻어갈 수 있고요. 5060 세대들이 이 채널을 계속 좀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덜 틀리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5060 세대들이 틀리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